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 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 채권 수익률이 다시 4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1.6%를 넘겼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죠. 하지만 최근 채권 수익률이 급등할 때마다 시장이 경기에 가까운 반응을 일으켰던 거에 비하면 오늘은 그래도 반응이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결국 올해 안에 2% 정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전까지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장도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고 계속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내성이 생겨서 어느 정도 반응하고 나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느 정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봐야겠죠. 물론 결국 현재 시장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인 건 맞습니다. 이번 주에도 수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그리고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될 예정이죠. 일단 CPI는 9월에 전월 대비해서 0.3% 정도,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5.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모두 8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는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 중인데요. 전월 대비 0.6%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유는 당연히 현재 계속 오르고 있는 유가 때문이죠. 현재 유가는 배럴당 80달러도 넘겨서 최근 수년간의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쇼티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펙 플러스가 추가 증산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에너지 가격은 향후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 CPI, PPI가 예상보다 높지 않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결국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로 인해 연준은 결국 예상대로 12월에 테이퍼링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하지만 경기 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현재 나홀로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10월 들어 거의 30%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만 비트코인의 상승을 약간 따라잡고 있을 뿐, 그 밑에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중입니다. 이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자금이 현재 알트코인에서 빠져나와 비트코인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유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달러의 완전 반대편에 있는 자산인 비트코인이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로 최근 SEC와 페드가 비트코인을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 반면, 디파이 토큰이나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규제 위험이 줄어들고 알트코인들은 규제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가격입니다. 그동안의 상승률을 보면 알트코인의 상승이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금이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순환 장세죠. 그런데 이런 거 보고 쫓아다니는 건 절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어떤 자산의 가격이 혼자 많이 오르고 나면 다시 그동안 오르지 않은 자산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쫓아다니지 말고 미리 선점하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 늦었다면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음 턴을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의 상승에 힘입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최근 급상승 중인데요. 꽤 유명한 투자자 중 한 명인 빌 밀러는 코인베이스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넘어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코인베이스가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기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은 경쟁자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바이낸스, 비트맥스와 같은 전통의 강자부터 FTX와 같은 신흥 강자, 거기다 로빈후드 같은 주식 거래소도 현재는 암호화폐에 힘을 더 쏟고 있죠. 거기에 페이팔, 스퀘어와 같은 핀테크 기업도
암호화폐 거래소 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기존 결제 기업들까지 뛰어들 것입니다. 이 많은 경쟁자 중 누가 가장 큰 승리자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심플한 의문이 생깁니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할 거라 생각한다면 그냥 비트코인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알게 모르게 주가가 계속 오르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있던 기업인데요. 최근 그 기나긴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시장 하락으로 잠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해서 결국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거의 650달러 근처까지 도달을 했었는데요. 넷플릭스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거는 최근 디즈니 플러스 등의 경쟁자들의 신규 가입자 증가 추세가 별로 좋지 않으면서 결국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의 최고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이 넷플릭스라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다시 깨닫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임 스트리밍 시장과 같은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도 크기 때문이죠. 덕분에 최근 키뱅크가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645달러에서 670달러로 올렸고 크레딧 스위스도 643달러에서 무려 740달러로 올렸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런 현재 주가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선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수익률이 사실 거의 고정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앞으로의 예상치,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를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 흐름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장중 한때 또다시 8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시장의 하락과 저항선에 의한 매도 압력에 의해 800달러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800달러대를 노크하면서 저항 매물대를 녹여내는 중입니다. 이거는 밑에서부터 주가 상승 압력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자꾸만 위로 튀어나가려고 신호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저항선을 한번 뚫고 나면 또 지난번처럼 시원하게 한 개당 위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800달러는 뚫는데 힘들었던 만큼 오히려 강력한 지지선으로 변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단계적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이런 테슬라의 가격과는 별개로 일론 머스크가 제프 베이조스를 제치고 다시 세계 부자 랭킹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시장 가격이 최근 모두 상승세이기 때문이죠. 물론 당분간은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결국 일론 머스크가 압도적인 세계 1위 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드디어 FSD 베타 10.2 버전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전 점수 100점을 획득한 사람들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제가 영상 올라온 거를 여러 개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이전 버전에 비해서 신호등이나 우회전, 좌회전, 교차로 등에서의 반응성이 빨라지면서 대체적으로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버전업을 할 때마다 자율주행 성능이 향상되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결국 이 FSD가 베타를 끝내고 완전 퍼블릭 오픈될 때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정말 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유명한 테슬라의 트위터 중 한 명인 게리 블랙이 목표 주가를 1,1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올렸습니다. 계산 내용을 보시면 2025년의 EPS를 32달러에서 34달러로 상승을 시켰고요. 예상 PER은 그대로 50배, 그리고 2025년 목표 주가 1,700달러를 11.6%의 할인율로 역복리 계산해서 1년 후 목표 주가를 1,200달러로 산정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테슬라가 최근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기반으로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향후 테슬라의 마진율이 더 상승할 것으로 계산을 해서 EPS를 상향시켰고요. 2025년 기준 500만 대 판매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550만 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기가 베를린에 투어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기가 베를린이 빠르면 11월부터 생산이 시작될 것이란 얘기를 했고요. 일단 내년까지는 연간 약 52만 대, 그러니까 주당 평균 1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생산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기가 베를린은 기가 프레스로 차체의 앞뒷면을 모두 찍어내는 방식이죠. 그로 인해 차체를 무려 45초에 한 대씩 만들 수 있다고 직접 설명문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로 인해 기가 베를린의 첫 번째 램프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연간 70만 대까지 생산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거는 현재 프리먼트 공장과 기가 상하이의 생산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이죠. 네,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2022년에 테슬라의 인도량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총 142만 대 정도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50만 대 가까이 인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 중입니다. 참고로 유료 회원들에게는 2021년 예상치도 공개를 했는데 기존 85만 8천 대에서 훨씬 더 높여서 거의 90만 대 가까운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4분기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을 만큼 높은 인도량을 기록할 것이란 뜻이고요. 3분기 인도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3분기는 유럽도 중국도 모두 이전 분기들을 훨씬 뛰어넘는 인도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분기는 이 기록들을 뛰어넘어서 테슬라 역사상 최고 인도량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기가 베를린의 투어에서도 얘기했고 또 주주총회에서도 얘기했듯이 베를린과 텍사스가 올해 말부터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150만 대 인도량도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정도 인도량을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마시멜로 테스트 기억하시죠? 결국 인내하는 사람이 큰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몇 달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흔들릴 주식이라면 애시당초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길을 갈 때조차 확신이 없으면 헤매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다 하여도 확신이 없다면 또 헤매게 됩니다. 투자 공부란 그 확신을 얻기 위한 기나긴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룰 것 같다가도 내일 두 갈래 길이 나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다시 망설입니다. 어떤 갈림길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기까지 걸어야 하는 길은 매우 길고 험난한 수행의 길입니다. 저 역시 그 길을 보통 사람들보다 그저 조금 더 앞서 걸어가고 있는 모험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길도 함께하면 조금은 쉬워집니다. 그 길을 오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